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조금 피더평 공부하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하나 질문이 나오셔서 요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이고요. 오전 새벽 5시에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 그 다음에 이거를 중간 단계는 준정형 자료, 크게 세 가지로 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자료를 우리는 정형 자료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규칙이 없는 자료를 우리는 비정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이 비정형 자료는 과거에는 정성 자료라고도 설명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해당 정성, 정량 분석이라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요즘 최근의 트렌드에 의하면 정량, 정성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형과 비정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고요. 양적 자료라는 것은 양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를 양적 자료, 그 다음에 질적 척도로 수집한 자료를 우리는 질적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해당되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조금 접근이 좀 다릅니다. 양적 연구라는 것은 요 부분하고 질적 자료 분석까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 같은 거는 비정형 자료 분석, 요걸 많이 구분을 봅니다. 그래서 질적 척도와 질적 자료, 질적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분리해서 설명드리면 질적 연구는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비정형 자료 분석에 조금 집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양적 연구 같은 거는 정형 자료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가미해서 쓰긴 합니다. 근데 시각 자체가 질적 연구라는 것은 비정형 자료 분석에 한정되죠. 그래서 비정형 자료 분석은 검정보다는 검증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고 정형 자료에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검정하는 것을 우리는 양적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표본조사, 설문조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 해당되는 질적 연구는 개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 부분이 요즘 들어서는 표본수에 따라서 질적이냐 양적이냐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도 대규모의 조사를 많이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은 양적 척도라는 것은 뭐냐, 질적 척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양적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에서는 영속형과 이상형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특히 비정형 자료 분석에서 규격화가 일정한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제 질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 되면 우리는 각종 텍스트 분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울러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 혹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 분석인 경우는 서로 상반되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좀 한계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정보다는 검증입니다. 해당되는 확인 작업이죠. 확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랬다면 이거는 연역법보다는 기납법에 좀 가깝다. 일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역법보단 기납법에 가깝고 여기 나오는 양적 연구는 연역법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질적 연구는 이 다양한 자료죠. 다양한 자료를 보고 얘를 추리고 이거를 어떻다라는 것을 수렴하고 그 결과와 결론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는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가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병행을 가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는 원칙적으로는 정형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 가깝습니다. 양적. 근데 물론 비정형 자료 분석에도 인구 통계학적 분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정형 자료 분석에 포함되지만 우선 목적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적 연구가 됐던 질적 연구가 됐던 우선 핵심은 객관적이고 해당되는 연구 목적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대충 만드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척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가 됐던 질적 연구가 됐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인 일반적인 이론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기본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진행을 측정,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쪽은 해당되는 객관식을 중심으로 만나는 거고 이거는 다양한 의견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보는데 측정 지표, 측정 도구는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집에도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는 질적 연구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구 목적을 타인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관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얘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렴하고 수집하고 얘를 정리하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기 위해서는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결론 자체는 어떻다 조금 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양적 연구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 연구라는 것은 자, 양적 연구 중에 해당되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되는 연령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 있죠. 열세 관계에 관련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성이 있기 때문에는 정형 자료입니다. 정형 자료. 하지만 이 자료를 해당되는 1, 2, 3, 4, 네 번째니까 4로 입력해도 되고요. 40대로 입력해도 되고 4.40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하지만 40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절대로 40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40대로 입력하는 것은 우리는 문자형이라고 하죠. 문자형. 얘는 가감 승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감 승제가 불가능하고요. 숫자로 4로 입력한다는 것은 네 번째 보기니까 4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사칙 연산은 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은 가능하죠. 하지만 평균을 계산한다고 해서 얘가 평균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는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질적 측정 도구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질적 자료. 그러니까는 해당 질적 연구는 기본적인 질적 자료와 여기 나와 있는 질적 자료와 다양한 정성 자료, 이 정성 자료를 합쳐서 분석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해당되는 대규모의 조사보다는 개별적인 조사를 많이 하시겠죠. 왜? 인구 통계학적 분포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 자료를 또 역시 객관성인 지표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정성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 역시 객관적인 설문 문항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면접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찰도 가능할 것이고요. 다양한 조사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를 우리는 왜 문자로 입력하지 않고 숫자로 입력하냐면 숫자로 입력해야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을 필터링 걸 때는 상당히 용이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40대 이상만 걸러서 제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40대, 50대, 60대를 따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숫자로 되어 있다면, 해당은 숫자로 되어 있다면 4 이상만 응답자만 필터만 걸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필터를 적용하고 일반적 빈도 분석 외에도 간단한 중앙값 같은 것들도 구하기 위해서라는, 근데 중앙값도 적용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해당되는 계산상의 용의를 하기 위해서
필터상의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을 숫자로 하는 것이 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얘가 4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4가 무엇이다, 5가 무엇이다 명명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코드북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하는 숫자와 달리 이거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라 계산되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서열까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서열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질적 자료라는 것은 서열과 명목과 서열을 포함합니다. 명목과 서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등간과 비율 척도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비정령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얘가 정성 자료에서 제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100% 문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회 정도 뭐 다양한 숫자 형태로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비정령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100%다 문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모든 게 100% 이거다, 100% 이거다라고 분류하기는 좀 이번 최근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활동 횟수, 이거는 실제로 실제로 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양적 연구, 양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해당되는 양적 자료는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고 평균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양적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평균을 활용할 수 없는 자료들, 그 다음에 비정령 자료,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비정령 자료와 해당되는 질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행위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관적으로 인지 해석을 하지만 그 결과는 타인들로 하여금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측정 도구와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목적이죠. 검증이 해당되는 부분을 관찰 면접으로 병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양적 연구는 예전에는 대규모 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포괄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질문뿐만 아니라 객관식인 질문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서열 척도나 명목 척도를 포함하고 기본적인 숫자뿐만 아닌 수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양적 자료 분석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먼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거나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질적 연구는 검증과 재해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양적 연구는 검정을 우선적으로 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은 양적 연구에 집중돼서 통계적 검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검증은 확인 작업과 해당되는 이론의 설정, 그 다음에 주장 검증 이런 과정을 재해석 이런 부분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질적 연구가 요즘 통계적 검증 방법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적 연구라는 것은 양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와 질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를 포함하지만 주로 양적인 척도로 수집된 자료 분석을 기본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해당되는 결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어차피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결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검정이 우선적으로 목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질적 연구라는 것은 정성 연구, 해당되는 부분은 질적 척도로 수집된 자료와 비정령 자료 분석 이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을 하지만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좀 어렵죠. 해당되는 주관적인 내용을 결과가. 근데 어차피 해당되는 양적 연구도 어차피 개인의 평가나
설문조사에 의존된다면 이거를 객관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측정 도구가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고 결과를 우리가 통계적 검정을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지적 연구는 통계적 검정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사는 어렵지만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우선 핵심을 말씀드리면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지만 측정 도구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다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피답형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로 하시고 이해 정도는 타인의 의견, 나의 의견을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해야 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면 이걸 정의하는 과정 역시 객관적인 분석 혹은 정리 과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요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요점 정리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결과를 기반으로 원인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을 일반적으로 쓰겠죠. 다시 한번요. 이미 있는 비정형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얘를 원인, 공통점을 찾아서 그 원인이라 보고 결론을 도출하는 근데 이 결론 과정, 진행 과정은 객관적인 지표와 진행은 역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야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객관식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장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중에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현재 들어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양적이냐 질적 연구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에는 양적 연구가 정확하게 양적 연구만 쓰는 건 아니고 질적 연구도 일부 병행해서 쓰고요. 물론 질적인 연구의 기반도 당연히 양적 연구가 기반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쓰게 되는데 명확하게 딱 분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양적 연구라는 것은 정형 자료를 기반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비정형 자료 분석은 해당 정성 자료와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적 분포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라는 건 성별, 지역, 연령대, 학력, 직급, 그 다음에 간략한 어떤 사용 유형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정형 같은 경우는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 그 다음에 정성 자료를 일부 가미를 하는 건데 우선 통계적 검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대규모의 조사를 통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검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비정형 자료 분석에서 쓰는 것은 우선은 검증이 목적입니다. 검증. 그래서 왜냐하면 비정형 자료 분석은 아직은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래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다양한 의견들 뿐만 아니라 요거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질적 연구 그 다음에 일부 양적 연구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검정보다는 검증 확인 작업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연협법, 이쪽은 귀납법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행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의견이라도 하더라도 그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기술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 역시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쪽이 보다 더 객관적인 얘는 설문지를 정말 객관적이나 검증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예, 그런 부분이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퀘스천 앱에서 계속적으로 유료 동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